벼 수확철이 다가왔지만 농민들의 시름이 깊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또 병해충이 발생해 수확률에 타격이 예상됩니다. 광양 K-팝 페스티벌이 오는 17일과 18일 광양 공설운동장에서 펼쳐집니다. 소고와 라인업으로 눈길을 모으는 가운데 사전 예배는 전석 매진을 기록했습니다. DNA 분석 결과로 젖소의 유전 능력을 평가하는 시스템이 마련됐습니다. 낙농가들의 생산비가 대폭 절감될 전망입니다. 서울과 지방의 아파트값 격차가 1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강벨트를 중심으로만 집값이 치솟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가을이 무르익으면서 어느덧 벼 수확철이 다가왔습니다. 한 해 농사의 결실을 맛볼 시기지만 농민들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는데요.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병해충이 발생해 농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잿빛으로 물든 들녘. 마치 타버린 듯한 논에는 생기를 잃은 벼가 힘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벼 잎에는 갈색 반점이 퍼져 있고 나다른 물기 하나 없이 바싹 말랐습니다. 벼 병해충인 깨씨무늬병이 발생한 겁니다. 지난 8월 초부터 전남 일부 농가에서 나타나더니 한 달 만에 빠르게 확산돼 고흥과 장흥 등에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깨씨무늬병 발생 면적은 10,000헥타르, 축구장 1,400여 개를 합친 규모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배 증가했습니다. 농민들은 올해 태풍이 없어 풍작을 기대했는데 날벼락 같은 병해충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깨씨가 안 오면 지금 딱 수확철이거든요. 들판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많이 지금 수확이 된 상태예요. 그 이유가 이게 겁말라가지고 이미 벼를 수확해서 수분이 한 15% 16%밖에 안 나오니까 수확량도 많이 떨어지고 실질적으로 미질이 많이 안 좋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그 미질 때문에 조금 고심을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깨씨무늬병의 원인으로는 올여름 장기간 지속됐던 고온과 토양 양분 결핍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가 피해 농가를 대상으로 방제 약제를 지원하고 있지만 이미 마른 벼가 재생되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 전남도는 정부의 깨씨무늬병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해 줄 것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에서는 여러 가지 기상 분석 자료나 농업인 의견, 연구 자료를 토대로 해서 정부의 농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도록 지금 건의를 하고 있고요. 또 피해 벼에 대해서는 전량 정부가 좀 매입해 줄 것을 지금 정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정부는 깨씨무늬병 농업재해 인정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정밀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기후변화에 대응할 농업정책 변화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가을밤 광양이 음악으로 물듭니다.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 동안 K-팝 페스티벌이 펼쳐질 예정인데요. 아이돌 음악부터 발라드, 트로트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는 무대와 다양한 체험 행사가 마련될 계획이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보도에 서경 기자입니다. 오는 17일과 18일 가을밤을 뜨겁게 달굴 K-팝 페스티벌이 광양 공설운동장에서 펼쳐집니다. 공연 첫째 날에는 경서, 아홉, 우디, 트리플 S, 헤이즈 등 젊은 세대에게 사랑받는 뮤지션들이 총출동해 분위기를 끌어올릴 예정입니다. 둘째 날에는 어반자카파와 웬디, 소미, 박군, 지원이 등이 무대에 올라 발라드와 트로트가 어우러진 감동의 무대를 선사할 계획입니다. 본 공연에 앞서 전국 청소년 댄스 경연대회 본선이 열리고 예선을 통과한 10개 팀이 열정적인 퍼포먼스를 펼쳐 분위기가 한층 무르익을 전망입니다. 광양 K-팝 페스티벌 입장권 사전 예매는 전석 매진된 상황. 하지만 실망하기엔 이릅니다. 행사 당일 현장에서도 선착순 입장권 배부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공연은 저녁 7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되는데
관람객 입장은 당일 오후 3시 30분부터 가능합니다. 저희 광양은 광양 숯불고기, 그다음에 토종 닭구이, 그리고 섬진강 전어, 제첩 등 아주 맛있는 음식들이 많습니다. 좀 미리 일찍 오셔서 이런 맛있는 음식으로 속도 든든하게 채우시고, 또 전남 도립미술관과 예술창고에 가셔서 세계적인 문학 작품들도 감상하시고, 관람객들의 대기 시간이 지루하지 않도록 행사장 곳곳에서 푸드트럭과 포토존, 체험존이 다채롭게 운영됩니다. 햄버거와 샌드위치, 닭꼬치 같은 간식거리는 물론 커피나 아이스크림 같은 마실거리도 준비됩니다. 이렇게 만반의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기상 상황은 변수입니다. 공연 첫날인 17일 비가 예보돼 있는 상황. 광양시는 관람객에게 배포할 우비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강수량이 20mm 이상을 기록하면 안타깝게도 첫째 날 공연은 취소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비가 온다고 예보는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20mm 이하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현장에 관람하는 데 무리가 없도록 우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비가 안 오기를 바라고, 당일날 비가 안 오더라도 약간 쌀쌀한 기온이 예상이 되니 혹시 관람하실 분들은 무릎 담요라든가 충분히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만 명의 관객이 함께할 예정인 2025 광양 K-팝 페스티벌. 화려한 무대와 다양한 체험 행사로 가을밤 광양의 열기를 한층 끌어올릴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아파트값 격차가 17년 만에 최대 수준으로 벌어졌습니다. 서울 강남과 이른바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집값이 치솟고 있는데요. 반면 지방은 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 강화와 금리 정책 변화가 맞물리며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도심 지역은 아파트 공급이 부족한 반면 비수도권 지역은 미분양 아파트 물량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최근 발표된 경제 자료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한국은행 경제 통계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수도권 아파트 실거래 가격 지수는 152, 비수도권은 105.2로 집계됐습니다. 2008년 8월 이후 약 17년 만에 가장 큰 격차를 보였습니다. 한국경제학회가 발표한 지역 간 주택 경기 양극화 현상 분석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대출 규제가 양극화를 심화시킨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2003년부터 시행된 각종 부동산 규제가 수도권으로 수요를 집중시켰고 그 결과 수도권은 급등, 지방은 정체되는 흐름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실제로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가 강화된 시기인 2006년에서 2008년과 2017년에서 2022년 수도권 아파트 가격 변화율은 평균 0.9% 상승, 지방은 0.07% 하락했습니다. 같은 시기 서울 외 거주자의 서울 아파트 매입 비중도 크게 늘어 2023년 아파트 기준 24.6%에 달했습니다. 서울에 살지 않으면서 서울 시내 주택을 산 사람이 거의 3분의 1에 달했다는 얘기입니다. 전문가들은 지역별 산업 여건에 맞는 도시재생과 공공임대 확대, 그리고 금융 세제 정책의 차등 적용이 절실하다고 말합니다. 1가구 1주택 정부 정책 때문에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서울 강남 아파트 가격을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주택자에 대한 비과세라든가 아니면 취등록세 완화라든가 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 뒷받침돼야만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고 그 거래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저는 이바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부의 일률적인 규제가 오히려 수도권 수요를 자극해 부동산 양극화를 키웠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수도권 집중은 완화하고 지방 부동산 시장은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분석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좋은 우유를 생산하지 못하는 젖소의 경우 축산농가에게는 사육비 가중의 원인이 되고 있는데요. DNA 분석 결과를 반영해 젖소의 유전 능력을 사전에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됐습니다.
낙농가들은 젖소 한 마리당 수백여만 원의 생산비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촌진흥청 연구원들이 송아지 꼬리에서 모근 조직을 채취합니다. DNA 정보를 분석해 해당 송아지가 훌륭한 씨수소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지 미리 파악해 봅니다. 부모 혈통과 우유 생산 기록에 DNA 분석 기술을 더했더니 송아지의 유전 능력 평가 정확도가 25%에서 60%로 높아졌습니다. 농가에서는 저희가 유전 능력을 미리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유전 능력을 알기 위해서 불필요하게 사육하는 기간들이 단축되기 때문에 저희가 계산했을 때 581만 원 정도 절감하는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기존 축산 농가에서 좋은 우유를 생산할 수 있는 우수한 젖소를 선발하는 데는 씨수소는 평균 5년, 암송아지는 3년 이상 걸렸습니다. DNA 정보를 분석해 적용하면 선발 기간을 각각 1년 6개월과 1년으로 단축할 수 있게 됩니다. 축산 농가들은 유전적으로 능력이 떨어지는 젖소를 조기에 걸러내 불필요한 사육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저능력을 미리 생산 단계에 오기 전에 저희 농장주가 사전에 캐치하고 알 수 있으면 착유로 올라오기 전 생산비가 많이 절약될 것 같고요. 농장 생산성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DNA 정보를 활용할 경우 생산비 절감 효과는 젖소 한 마리당 최대 581만 원 선. 농촌진흥청은 유전체 자료 수집 규모를 연간 1,000마리에서 3,000마리로 확대해 평가의 정확도를 높여나갈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추석 연휴 여수를 다녀간 관광객이 68만 4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여수시는 이번 추석 연휴 방문객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2.6배 증가했으며 주요 숙박시설 평균 투숙률이 69%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다양한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고 콘텐츠를 개발해 관광객 유입을 높일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전남 도립도서관이 복합문화공간 문화마루 문을 열었습니다. 문화마루는 전남 도립도서관 4층 유휴 공간을 활용해 북카페와 커뮤니티 공간, 체험 전시 공간으로 조성한 복합 문화 공간입니다. 사업비 33억 원을 들여 2년에 걸쳐 조성됐으며 시범 운영을 거쳐 공식 개관이 이뤄졌습니다. 전남 도립도서관은 문화마루를 통해 지역 작가 전시와 북콘서트, 작은 음악회, 오디오북 체험 등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농업의 미래를 제시하는 2025 국제농업박람회가 오는 23일부터 일주일 동안 나주에서 열립니다. 25개국 380여 개 기관이 참여하는 2025 국제농업박람회는 기후위기, 식량 안보 등 인류적 과제 속에 농업이 제시할 수 있는 해법과 미래 청사진을 선보이는 장이 될 전망입니다. 박람회는 5가지 주제로 구성되며 스마트팜과 코딩, 드론 체험을 할 수 있는 상생 마당전, 인공지능 기술이 이끈 미래 농업을 확인할 수 있는 농업 미래전, 최신 농기계, 스마트팜 기술을 살펴보는 농업산업전, 글로벌 교류와 수출 확대의 장 비즈니스전으로 나뉘어 운영됩니다. 순천시가 17일과 18일 이틀 동안 어울림도서관 어울마당에서 연사 초청 토크 콘서트를 엽니다. 2025 글로벌 문화 콘텐츠 산업전 인순천 행사의 일환으로 열리는 이번 토크 콘서트는 17일 오후 5시 인기 웹툰 작가이자 방송인 김풍 작가, 18일 오후 2시 일본 대표 애니메이션 감독 오시야마 키요타카가 강연을 펼칠 예정입니다. 토크 콘서트는 콘텐츠에 관심 있는 시민과 학생 등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2025 글로벌 문화 콘텐츠 산업전 인순천은 올텐가와 연계해 개최되며 오늘 16일부터 18일까지 정원 워케이션과 어울림도서관 일원에서 열립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